우리는 에베레스트의 정상에서 찍은 누군가의 사진을 매스컴에서 본 기억들이 있습니다. 태극기와 스폰서들의 깃발을 펼쳐 보이던 사진들 말입니다. 그런 사진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얼마나 사투를 벌였을지 상상하곤 하며 성공의 증명사진에 경의를 표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진이나 기사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바로 셰르파입니다. 원래 네팔의 고산지대에 거주하며 동쪽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을 지닌 이 말은 네팔 고산지대에 거주하는 특정 소수 민족의 이름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가이드를 넘어 세계 최고봉을 향하는 모든 원정대의 절대적인 조력자이자 조언자입니다. 지금도 히말라야 에베레스트를 향하는 원정대의 99%는 셰르파의 조력을 받습니다. 셰르파들은 고산지대의 희박한 산소 환경에도 일반인들과 다른 효율을 내는 신체 특징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훨씬 많은 산화 질소를 분비해 혈관을 넓히고 적은 산소로도 최대 에너지를 만드는 세포를 가졌습니다. 즉 일반인보다 훨씬 적은 산소만 사용하고도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낭비되는 에너지가 없는 셈입니다. 마치 하이브리드처럼 말입니다. 셰르파는 흔히 짐을 운반하는 포토와 혼용되기도 하지만 그들의 역할은 훨씬 더 전문적입니다. 해발 4,000m 이상의 저산소 지대에서 태생적으로 자라며 적응해온 이들은 등반가들을 위해 얼음벽을 깎아 길을 개척하고 단단한 루프를 설치합니다. 대원들이 따뜻하게 쉴 텐트를 치고 식사를 준비하며 산소통과 같은 생존 필수품을 나르는 일 또한 합니다. 사실상 현대의 상업적 등반에서 셰르파 없는 성공이란 불가능합니다. 정상에 선 등반가는 자국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정복자라는 용어를 쓰지만 그 길을 닦았던 셰르파의 이름은 언론 보도 한 줄에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주인공으로 빛나게 만든 뒤 자신은 소리 없이 무대 뒤로 사라지는 것, 이것이 그들의 역할이자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에베레스트 등반 역사상 가장 많은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그중 다수가 셰르파였습니다. 지금도 매년 셰르파의 희생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위험에도 감수하고 셰르파가 그저 숭고한 명예나 희장을 위해 산에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에베레스트는 신성한 성지인 동시에 가족의 생계와 자녀의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치열한 노동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셰르파가 돈을 벌기 위해 수행하는 그 모든 업무는 동행하는 다른 이들에게는 단순히 협력 업무를 넘어선 본인들의 생사와 직결된 문제인 것입니다. 누군가의 생계 노동이 또 다른 누군가의 목숨을 책임지는 중대한 역할인 것입니다. 마치 파이로트가 자신의 생계를 위해 여객기를 조종하지만 수백 명의 승객들은 그 조종사에게 자신의 목숨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호관계처럼 말입니다. 나아가 상공에서 유사시에 긴급하게 행해지는 보이지 않는 대응 능력은 어떠한 가치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듯 노동의 사적 가치와 공적 가치가 긴밀히 전문적으로 유착되면 대체 불가능한 상호 의존성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선 에드먼드 힐러리가 나를 정상에 올린 것은 내 두 다리가 아니라 함께 걸어준 샤파들의 헌신이었다라고 고백했듯 그 이외의 모든 등반엔 보이지 않는 샤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력의 본질은 사실 거대한 행위 이전에 존재 그 자체에 있기도 합니다. 사실 셰르파가 돈을 벌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모두 어린 시절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집에 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면 텅 빈 집에서 느끼던 적막함을 기억합니다. 어머니가 특별한 간식을 준비한 것도 아닌데 그저 어머니가 집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배달 일을 정신없이 하다 보면 연료 게이지의 상태를 놓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뒤늦게 주유 경고등이 깜빡이면 온 신경 그때부터 초조함으로 바뀝니다. 주유소가 문을 닫았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언제 멈출지도 모르는 오토바이를 살살 달리며 주유소로 향하다 마침내 멀리서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주유소를 발견하면 너무도 반가운 안도감이 밀려옵니다. 30년 전 제가 무역회사에 다니던 시절 부장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도 생각납니다. 그 당시만 해도 낯설고 긴장된 중동지역 출장을 마치고 대한항공 여객기에 오르는 순간 고향에 온 듯한 반가움과 포근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한국 국적기 안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타국에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던 사람에게는 미순영사처럼 비로소 안도감을 느꼈나 봅니다. 그리고 기내에서 제공하던 비빔밥이 너무 맛있었다고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4년 전 저는 몸이 너무 아파 4일간 집 밖을 나가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것 같습니다. 음식을 해먹을 기록도 없어 배달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얼마 후 문 앞에 음식이 놓여 있었고 나가보니 배달 기사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처음으로 배달 기사인 제가 또 다른 배달 기사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한 끼는 그저 심심한 야식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겐 절박한 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때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내가 그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단순하고 지루한 일들이 누군가에겐 그 이상의 가치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도 병원에 배달을 갈 때면 항상 빨리 완쾌하세요 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사실 저보다 밥을 해주는 식당 사장님들의 노고가 더 큰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뭉쳐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남을 돕는다는 것을 거창한 희생이나 봉사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현대사회에서 공헌이라는 것은 각각의 역할 수행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타인을 향한 기여를 특별한 희생이나 기부로 정의하기보단 미시적으로 볼 때 각자의 영역에서 제 역할을 완수하는 전문성과 책임감은 크게 보면 사회적인 공헌의 범주로 확장됩니다. 인도의 속담 중에 함께 노를 젓다 보면 배는 이미 목적지에 닿아 있다는 말처럼 개인의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 수행이 결국 우리 공동체 전체를 지탱하는 단단한 버팀목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은 내면적으로도 보이지 않는 끈으로 깊게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우리는 타인을 통해서만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산에 오르는 등반가인 동시에 누군가의 등정을 돕는 셰르파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서로 얽혀있는 세상입니다. 화려한 주인공이면 더 좋겠지만 꼭 화려한 주인공이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어머니 같은 안정감을 주고 때론 주유소 같은 안도감을 주는 그런 의미가 각각 다 될 수 있습니다. 이도저도 아니라면 그냥 여러 뱃사공 중 한 명으로 같이 노를 젓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존재 가치가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어떤 셰르파의 도움을 받았으며 또 누군가에겐 어떤 셰르파 역할을 하셨나요?